여러분, 지금 당장 진짜 내 편, 절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을 함께 울고 웃어온 눈빛만 봐도 통하는 그런 소중한 존재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커피를 마시고 다음 달에 또 보자며 웃으며 손을 흔드는 사이.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당장 카카오톡으로 괜찮아? 병원은 갔어? 라며 불이 나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사람.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연하고 평화롭던 일상이 단 한마디 말 때문에 산산조각 난다면 어떨까요? 바로, 나 돈 좀 빌려줘. 라는 말입니다. 거절하자니 수십 년 우정이 깨질 것 같고, 빌려주자니 돈보다 더 큰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65세 정숙 씨도 바로 이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35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절친의 눈물이 평온했던 정숙 씨의 노후를 송두리째 개흔들어 놓았죠. 그리고 정숙 씨가 마침내 다다른 결론은 우정도 돈도 아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35년 지기 절친의 간절한 부탁. 정숙 씨와 미영 씨의 우정은 두 사람이 30살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네의 같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면서 알게 된 두 엄마는 서로의 집을 허물없이 드나들며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겪는 온갖 고민을 나누며 버텨온 35년의 세월. 그런데 이 끈끈한 두 사람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미영 씨의 이름을 보고 정숙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웬일이지? 요즘은 맨날 카톡만 하더니. 여보세요? 미영아,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정수가, 미안해, 갑자기 전화해서. 저기, 내가 의논할 일이 좀 있어서. 왜 그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실은 우리 아들 식당이 요즘 너무 힘들어.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도통 안 와서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돈도 없다는 거야. 어머, 세상에, 어떡해. 애가 얼마나 속이 탈까? 나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았나 봐. 근데 이제 진짜 한계인가 봐. 정수가, 그래서 말인데, 나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딱 3달만 쓸게. 3개월 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을게. 300만 원. 국민연금으로 빠듯하게 살아가는 정숙 씨 부부에게 그 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미영아, 알다시피 우리도 연금으로 생활하는 처지라 그렇게 큰 돈은 여유가 없는데. 알지. 근데 나 진짜 기댈 데가 너밖에 없어.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이런 위기에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너뿐이야. 우리 35년 친구잖아. 제발 한 번만 도와주라. 35년. 그랬습니다. 정숙 씨의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 응급실에 갔을 때도, 미영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두 사람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큰 수술을 받았을 때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와 준 것도 미영 씨였죠. 알았어. 대신 3개월 뒤에는 꼭 갚아야 돼? 고마워, 정숙아. 정말 고마워. 무조건 갚을게. 넌 내 인생 최고의 친구야. 35년의 우정이 300만 원이라는 숫자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차용증을 써달라는 말은 끝내 하지 못한 채 그저 말로만 약속을 받고 돈을 건네기로 했습니다. 널 믿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 어설픈 배려가 훗날 정숙 씨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2장. 거절하지 못한 300만 원의 무거운 대가. 정숙 씨는 미영 씨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그 결정을 뒷받침해 주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은행 ATM 기기 앞에 선 정숙 씨의 손가락은 쉽게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이 300만 원이 쉽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머리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전 재산 4,200만 원. 여기서 300만 원이 빠져나가면 3,900만 원이 남습니다. 남편에게도 비밀로 한 이 돈. 익숙한 카페에서 정숙 씨는 돈이 든 봉투를 미영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300만 원이야. 확인해봐. 정말 고마워. 이걸로 아들 가게 월세는 맞겠다. 아들내미는 좀 어때? 가게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거야. 그랬으면 좋겠네. 참, 미영아, 만약을 위해서 말인데 차용증은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메모라도 하나 남겨둘까?
서로 확실히 해두는 게 좋잖아. 그 순간 미영 씨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참나, 정수가 우리 사이에 그런 게 필요해? 35년 친구끼리 너무 섭섭하게 군다. 너 나 못 믿어? 아니,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8월 말에는 무조건 갚는다고 했잖아. 아들 가게 자리 잡히면 바로 줄게. 약속해. 나 못 믿냐는 강어적인 태도에 정숙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정숙 씨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38년을 일했습니다. 조건이 안 맞아 국민연금은 한 달에 겨우 65만 원을 받습니다. 남편 동철 씨의 연금 150만 원을 합쳐 부부의 한 달 수입은 215만 원, 식비 70만 원, 공과금 28만 원, 통신비 15만 원, 병원비 25만 원, 재산세 및 집수리비 18만 원, 교통비 12만 원, 생필품 20만 원, 경조사비 15만 원, 매달 숨만 쉬고 살아도 240만 원이 나갑니다. 매달 25만 원씩 적자가 나서 예금에서 빼서 메꾸는 실정이죠. 1년에 300만 원 적자. 남은 4,200만 원은 계산상 14년 뒤면 바닥납니다. 정숙 씨가 79세가 되면 통장이 텅 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300만 원은 고작 그깟 돈이 아니라 부부의 노후를 버티게 해줄 생명줄이었습니다. 제3장 돌아오지 않는 약속 그리고 침묵. 약속했던 3개월이 지났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 정숙 씨는 아침부터 스마트폰과 은행 어플을 수십 번도 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에게서는 연락 한 통, 입금 알림 하나 없었습니다. 바빠서 깜빡했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어느새 9월이 되었습니다. 미영아, 잘 지내? 다를이 아니라 지난번 8월 말에 약속했던 거 말인데. 아이고, 정수가 미안해. 아들 가게가 아직도 너무 힘들어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없을까? 조금만 더? 그게 대충 언제쯤인데? 연말에는 보너스도 나오고 손님도 많아지니까 그때는 진짜 무조건 줄게. 정말 미안해. 알았어. 연말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연말이 되어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미영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저기, 그 300만 원 말이야. 미안해. 진짜 봄까지만 어떻게 안 될까? 봄?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잖아. 알아, 아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걸 어떡해. 넌 내 절친이니까 내 사정 다 이해해 줄 줄 알았지. 이해해 줄 줄 알았다. 이 말이 정숙 씨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달라고 독촉할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조금만 더 기다려줘. 처음에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던 미영 씨의 목소리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당당해지고 뻔뻔해졌습니다. 돈만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35년 우정의 형태 자체가 기형적으로 일그러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4장 카카오 스토리가 폭로한 절친의 두 얼굴. 의심은 꼬리를 물었지만 정숙 씨는 여전히 친구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무심코 카카오 스토리를 열어본 정숙 씨의 눈에 믿을 수 없는 사진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 미영 씨는 백화점에서 좋기 40만 원은 할 법한 신상 명품백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상태 메시지에는 친구들과 힐링 런치타임, 손을 떨며 과거 게시물들을 넘겨보았습니다. 온천 여행, 예쁜 카페 투어, 새로 산 고급 코트. 이 모든 게 최근 3개월 안에 올라온 사진들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단돈 1,000원이라도 싼 계란을 사려고 마트 전단지를 뒤지고 있는데 남편 무릎 치료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병원에 모시고 가고 싶었지만 300만 원이 묶여 있어서 꾹꾹 참고 있었는데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어. 돈이 없다며 징징대던 친구는 그 돈으로 밥을 먹고 여행을 가고 가방을 샀습니다. 35년의 굳건했던 믿음이 몇 장의 화려한 사진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정숙 씨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제5장 남편이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던 가짜 우정. 혼자 감당하기엔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결국 남편 동철 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화내지 말고 들어줘.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작년 5월에 나 미영이한테 300만 원 빌려줬어.
3달 안에 갚는다고 했는데 벌써 10개월이 지났어. 뭐? 300만 원? 우리 노후 자금에서? 그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빌려줬단 말이야? 차용증은 받았어? 아니, 그냥 말로만. 독촉은 해봤어? 수도 없이 했지. 근데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오늘 보니까 카스에는 명품 가방 사고 놀러 다닌 사진이 널렸더라. 동철 씨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보다는 깊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미영 씨, 당신을 한 번도 동등한 친구로 제접한 적 없어. 뭐라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항상 그 여자 불평 들어주고 비위 맞춰주고 양보만 했잖아.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 여자들끼리 우정이라니까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입 다물고 있었는데 내가 틀렸어. 진작에 당신한테 말렸어야 했어. 여보, 35년 우정? 웃기지 마라 그래. 돈 빌려 가놓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인간은 친구가 아니야. 당신 어린이집에서 38년 동안 애들 돌보며 뼈 빠지게 번 돈이야. 나도 공장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40년 일했어. 그 돈 우리 두 사람 목숨줄이야. 내 무릎 치료비로 쓸 수도 있었던 돈이라고.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숙 씨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사실 정숙 씨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300만 원을 잃은 것보다 자신이 그저 만만한 호구였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제6장 대한법률구조공단 몰랐던 나의 권리를 찾다. 어머니의 속사정을 알게 된 딸 지윤 씨가 나섰습니다. 지윤 씨는 혼자 눈물 짓는 어머니의 등을 떠밀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예약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가 친구한테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고 말로만 해서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유효한 계약입니다. 문서가 없더라도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친구분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 남아 있습니까? 네, 돈 돌려달라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갚겠다고 한 답장이 다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 자체가 본인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셈이거든요. 은행 이체 내역도 있으시죠? 네, 통장에 찍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어머니, 개인 간의 돈 거래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실 게 아니라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먼저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우체국이 이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숙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카카오톡 메시지가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지식이 나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라는 것을 65세의 나이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7장 내용 증명 35년 우정의 마침표를 찍다.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단순한 법적 절차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미영 씨와의 35년 세월에 완전히 마침표를 찍겠다는 정숙 씨의 독한 각오였습니다. 딸 지윤 씨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내용 증명 서류, 빌려준 날짜, 금액 300만 원, 이미 변제 기일이 지났다는 사실, 수차례의 독촉, 그리고 2주 이내에 반환할 것을 요구함. 건조하고 차가운 법률 용어들이 A4 용지를 채웠습니다. 남편 동철 씨의 손을 잡고 우체국으로 향하는 택시 안. 정숙 씨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 길 미영이랑 참 많이도 걸어 다녔는데 저 꽃집 앞에서 같이 프리지아 향기를 맡으며 웃었는데. 여보, 나 방금 보냈어. 우체국 문을 나서며 정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했어. 당신이 100번 옳은 일한 거야. 겨울바람이 두 부부의 차가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미 보낸 편지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정숙 씨는 스스로와 남편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그 아프고도 무거운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제8장 고작 300만 원 가지고 유세냐? 적반하장의 끝. 내용 증명이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예상대로 정숙 씨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미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안하다며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던 정숙 씨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야, 이정숙,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나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 나를 사기꾼 취급해? 미영아, 진정해. 내가 몇 번을 좋게 말해도 네가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었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고작 300만 원 가지고 사람 피를 말려? 그깟 돈 때문에 35년 우정을 이렇게 쓰레기통에 처박아? 고작 300만 원. 그 한마디에 정숙 씨 안에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작 300만 원? 미영아, 우리 부부한테 그건 고작이 아니야. 매달 적자 나는 거 예금 깨서 버티는 거 너도 알잖아. 나도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데 넌 카카오 스토리에 명품백 메고 여행 간 사진이나 올리고. 그 가방 우리 며느리가 사준 거야. 여행은 딴 친구가 돈 낸 거고. 넌 내 사정은 안중에도 없고 법으로 사람을 협박해? 좋아, 알았어. 달에 50만 원씩 나눠서 갚으면 될 거 아냐? 대신 너랑 나는 오늘부로 끝이야. 돈 몇 푼에 친구 뒤통수 치는 년인 줄 몰랐네. 정 떨어진다 진짜. 뜨르르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 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을 떼먹은 건 저쪽인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빌려준 사람에게는 노후를 버틸 피 같은 돈이지만 빌려간 사람에게는 고작 그깟 돈. 이 온도 차이가 바로 35년 우정의 씁쓸한 민낯이었습니다. 결국 미영 씨는 매달 50만 원씩 6개월 할부로 돈을 갚기로 했습니다. 돈은 조금씩 통장으로 돌아오고 있었지만 정숙 씨의 35년 지기 절친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넜습니다. 제9장 깨진 우정 그리고 비로소 되찾은 나. 매달 50만 원씩 입금이 될 때마다 정숙 씨의 마음은 묘하게 복잡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있는데도 가슴 한구석에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거웠죠. 내가 너무 매정했나? 그냥 눈 감고 300만 원 없는 셈 쳤으면 우리는 계속 친구로 남았을까? 우울해하는 엄마를 보며 딸 지윤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바보 같은 생각 하지 마. 빌려준 돈 달라고 하는 게 왜 매정한 거야?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엄마는 엄마랑 아빠의 삶을 당당하게 지켜낸 거야. 어깨 펴! 정숙 씨는 기분 전환을 위해 동네 복지관의 자원봉사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희진 씨라는 분과 짝이 되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함께 마시는 따뜻한 유자차 한 잔. 정숙 씨는 홀린 듯이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희진 씨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저도 50대 때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20년 지기한테 돈 빌려줬다가 우정도 잃었죠. 그런데 정숙 씨, 그거 아세요? 진정한 친구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참아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참아주는 관계가 아니다? 돈 빌려달라고 쉽게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은요, 정숙 씨의 노후나 생계 따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급하니까 일단 나부터 살려내라는 이기심이죠. 진짜 친구는 서로의 일상을 지켜주고 깎아내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절했다고 떠날 사람이라면 차라리 일찍 떠나보내는 게 축복입니다. 희진 씨의 따뜻하지만 뼈 있는 조언에 정숙 씨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정숙 씨, 우리 나이 65세. 이제 얽매일 것도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마음이 통하는 진짜 친구. 지금부터 새로 사귀면 되죠. 저랑 내일도 같이 봉사하고 차 한잔 할래요? 정숙 씨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하고 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35년의 우정을 잃은 것은 분명 뼈를 깎는 듯한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끝에서 정숙 씨는 돈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맹목적으로 끌려다니던 착한 호구의 옷을 벗어던지고 나 스스로의 경계선을 지킬 줄 아는 성숙하고 단단한 자신을 되찾은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정숙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의 혹은 훗날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만약 내일 당장 가장 친한 친구가 카톡으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지혜롭게 거절할 자신만의 무기가 있으신가요? 2. 돈과 우정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최우선으로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하고 지혜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게 완벽하게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는 심리학적 대화법에 대해 다루어 볼까 합니다.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채널 이름 또는 여러분의 든든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